사람은 죽이고 책은 태울 수가 있었지만은 그 사상은 죽일 수가 없었네. 아이고 멋있네. 첫 분들이 그거. 그런 식으로 해서 저 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논문이나 여러 가지 잡문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실학사상이 사실 시작이 허균, 그 다음에 지봉 이수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암 박지원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추사 뭐 이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쪽 실학사상들이 쭉 가는데 그 실학사상의 원류가 이분한테서 나왔다. 이분의 중요한 사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동심설입니다. 어린아이 동자 마음심자. 동심이 최고. 모든 사상의 기본은 동심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애기인 것처럼 마음의 시작은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어린아이 마음을 우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사람을 우습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치고 철학이고 역사고 문학이고 할 때 애들 마음을 없애면 그것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상적으로 맨날 공자맹자만 떠들었기 때문에 이게 망가졌다. 그냥 사상을 하나로 해서는 안 된다. 다양하게 해야 되지. 그래서 치일해도라고 하나로 돌아가서는 도를 망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국 옛날서부터 뭐 가령 노자의 생각이라든지 또는 묵가라든지 또 불가라든지 사상을 전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잡사상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일 미워한 게 공자보다도 주자입니다. 주자가 다 망쳤고 성리학이. 그래서 사실상 우리 조선 500년 역사를 지배한 것도 성리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아직도 성리학의 조선 시대에 살고 있다. 아마 우리의 그 사상적인 기반이 특히 여성 문제에도 그렇고 우리가 여성 문제에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죠. 속담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사상들이 그 여자를 되게 비하해 가지고 뭐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뭐 밖에서 나가서 샌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그거보다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하는 얘기는 나이 많은 사람 다 합니다. 그럼 암탉 집안이 망한다는 여자가 나가서 활동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80년도 저 경희대학교 와 있을 때 수필을 하나 썼죠. 암탉이 울지 않으면 집안은 망한다.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잘 된다 하는 걸 썼더니 그 여성운동하는 분이 와가지고 이제 그때 여성신문에다 뭘 하나 썼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여성 문제 중에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리고 중국의 모든 그 잘못된 그 군주들은 여자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나라를 망쳤다. 물론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권에 비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분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주 쉬운 말로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펴봅시다. 중국 역사에서 삼국지에서 유명한 조조 정치를 참 잘했다. 그 다음에 한무제 같은 사람은 정말 정치를 잘하고 중국 땅을 넓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자를 싫어했냐? 다 좋아했다. 다 좋아해도 정치를 잘했지 않냐? 그런데 왜 여자 때문에 나라를 망쳤다? 저희가 못나서 그랬지. 그냥 이런 식으로 아주 쉬운 말로 공격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주 그런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잡혀갈 때 저놈이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사상, 유교에 대한 비판, 여성에 대한 문제, 사회 계층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사회 부패 이런 문제를 일생 동안 공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지만 사상적으로 그것 때문에 잡혀 죽었고 또 그의 사상이 일부 제자들이 이렇게 떠받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위에서는 물론
누르는 거고. 그래서 그 제자 중에는 나무꾼, 질그릇 굽는 사람, 남의 집 머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죽은 뒤에는 그의 이름과 사상은 전부 없애라. 책을 다 불태워. 그래서 근데 놀라웠게도 그 사람의 주된 책은 분서입니다. 태울 분자 분서. 내 책을 읽으면 지식인이라는 놈들이 그 고지를 내가 거기다 썼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그럴 거다. 그러니까 읽고 나선 즉시 태워버려라. 그래서 분서. 그 다음에 역사책을 쓰면서 감출자자 장서. 내 역사라는 걸 맨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그냥 써놓는데 이 위험하니까 저 깊은 산 속에다 감춰뒀다가 1000만세 후에 꺼내서 보라. 마음 맞는 사람. 그래서 장서라고. 그러니 잡혀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죽고, 그래서 그의 사상은 완전히 이제 땅속이 들어가냐 서고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청나라 초가 되면 사고전서라는 중국에 그냥 모든 책을 모아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이제 책을 만들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는데 그걸 주편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불법 서적으로 해서 그 검서 목록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읽었지 사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상에 나오기 시작한 게 1910년대 5.4운동 때. 그래서 그것이 중국의 사실은 공산주의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중국의 그 현대 사상을 이끄는 기본이 됐고 또 그 상당한 부분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와서 또 받아들여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중국의 얘기고 그런 사상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몰래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허균이라든지 지봉 이수광이라든지 또 그 김상환과 싸웠던 그런 그 당시 이제 저 주화파라고 하던 사람들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정치적으로는 한번 나가다가 허균으로서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올라올 수가 없고 문학으로 깔린 거죠. 그래서 실학사상으로 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실학자들에게 영향을 이제 많이 줬다. 근데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분에 대한 연구가 참 없죠. 완전히 그 베일 속에 갇혀 있던 사람이니까. 그러나 사실은 20세기 이제 중반, 사실은 문화대혁명 이후에 그래도 많이 알려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문화대혁명 이후에도 그런 책을 읽을 수가 없죠. 타이완에서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의 그 우연이지만은 제가 독일에 가서 있는 중에 그때 이제 거기도 독일하고 중국하고 그 국교가 개방이 되면서 거기 책들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대혁명의 끝자락의 영향을 제가 이제 받았다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대개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탁월하다는 그 탁자하고 오자는 나오자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유교에서는 자기를 높이지 않죠. 낮은 사람, 비인이라고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친구 하나가 장가를 가는데 그 아버지가 한문투로 초청장을 내는데 도나지 가래 여자 거행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아들의 혼례를 왼쪽까지 거행하니 좀 와라 그런 얘기. 자기를 돼지로 한 거예요. 돼지 아들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뭐 소인이라든지 지금 글을 써도 졸고라고 그러잖아요. 내 거 별거 아니다. 그 왜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해. 난 졸고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 암흑의 원고라고 쓰면 되지.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호에다가 나올 자를 갖다 떳떳하게 썼다는 것 자체가 그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게 제가 1906년에 2006년에 책을 냈는데 이 동아일보에서 참 한 페이지를 다뤄주고 그래서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동양의 루터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썼다고 평을 해준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철학이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서 그분은
그렇게 어려운 철학을 하지만은 그 철학을 아주 대중화하는데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냥 글을 쉽게 써라. 쉽게 쓰는데 그래서 삼국지나 수호전에 그 사파가 들어가는 것을 그분이 넣은 겁니다. 그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상당히 쉽게 한 거죠. 그리고 글이라는 건 쉽게 써야 되지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나라 실학이라든지 사상에 그냥 특히 정치보다도 우리가 문학, 실학 그런 데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사상인데 그냥 두서없이 몇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